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의 성장 전략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키우는 건 진짜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9월 21일,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하면 제가 지금 새벽에 이걸 녹화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결혼식에 가야 돼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날 그 페이스북에서 공지를 했는데요. 크리에이터들과 퍼블리셔들에게, 아니면 그 크리에이터들과 퍼블리셔들의 저작권을 좀 더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라이츠 매니저라고 하는 새로운 툴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보기에는 그냥 일반 컨텐츠를 올리는 그 대시보드처럼 생겼죠. 유튜브에서 이제 동영상 페이지 가면 보는 것처럼 생겼는데, 여기서는 크리에이터랑 퍼블리셔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파트너들이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이건 누가 될지는 봐야겠지만, 라이츠 매니저를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셔랑 크리에이터들은 CSV 파일로 자기의 저작권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메타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 위배 신고를 하면 IP 차원에서 제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왜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한 다음에 내 그 브랜드를 침해하거나 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아마존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에도 내가 이제 컨텐츠를 올렸는데 그게 내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면 남들이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의 그 플랫폼 안에서 내 저작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신고를 받은 사람은 해당 IP를 기준으로 해서 제재가 되는데, 뭐 그 계정 정지가 될지 아니면 IP 차단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자체 IP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시는 분들, 또는 뭐 아티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 이미지만 있어서 사실 동영상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페이스북 안에, 페이스북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이런 저작권 위반 혹은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성장 전략이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성장한다 그러면 선팔원팔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되게 낮은 그 성장 전략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효과도 제일 적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스토리를 좀 많이 띄우고 있어서, 혹은 라이브를 많이 띄우고 있어서 스토리 뷰를 통해서 거기에다 이제 댓글을 달고 키우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쓰고 현재도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나마 효과가 있는 마더 차일드 기법이 있고요. 이게 보통 뭐 잡이라든지 다양한 툴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인스타그램이 인정하는 성장 전략이 있는데, 그거는 다양한 컨텐츠를 하루에 여러 번씩 포스팅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하루에 9개, 뭐 많이 하시는 분은 12개까지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이렇게 12개를 한도로 혹은 9개를 한도로 컨텐츠를 올리는 계정들은 일단 여러 개를 올리니까 바이럴로 갈 가능성 자체를 높일 뿐더러, 인스타 입장에서도 플랫폼을 얘가 좀 잘 활용하는구나 라는 계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해시태그를 똑같은 걸 너무 쓴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컨텐츠를 반복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를 하루에 9개, 12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써서 여기 있는 차일드 계정을, 그러니까 부계정을 키워서 이 부계정이 갖고 있는 팬이나 혹은 팔로워들을 마더 계정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게 마더 차일드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 마더 차일드 방식이, 성장 전략이 먹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루에 9개씩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일반인은 쉽지가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처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 올리고, 뭐 점심시간에 하나 올리고, 퇴근하면서 하나 올리고, 자기 전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뭐 많이 올리는 편에 속하는데, 그것도 전혀 다른 컨텐츠를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게 큐레이션입니다.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리포스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타인 컨텐츠를, 이게 중요해요. 타인 컨텐츠를 쓰되 내 오리지널이 아닌 거죠. 다만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는 누구 컨텐츠다 라고 하고 올리는 거죠. 그 쉐어링이랑 좀 다른 게, 쉐어링은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내 계정에 다시 포스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약간 그 북마크 하듯이 하는 거고, 리포스팅은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내가 다운받아서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정책에 걸릴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의 정책이라고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인스타그램이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안에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도 곧 적용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페이스북의 정책이 시간차를 두고 인스타에 적용이 된 적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멀지 않은 언젠가 인스타그램에도 적용될 거기 때문에 이 큐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이 마더차일드 그리고 컨텐츠 여러 개를 올리시는 분들은 조금 정당한 방식으로 인스타그램에 성장하는 전략을 쓰지만 앞으로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17년, 6년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에서 좀 제재를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요번에도 지난주니까 한 9월 15일 정도부터 또 새로운 알고리즘이 오픈이 돼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또 잘 가다가 바이럴 안 가고 그러시는 분들 좀 생겼을 거예요. 알고리즘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다한 제재를 하는 기조가 되게 장시간 동안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으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건 정책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큐레이션이 오해를 되게 많이 받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큐레이션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큐레이션은 순기능이 더 많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그 간과하시는 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옛날에는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RSS라고 하는 걸 썼거든요. 네이버에서 블로그 하신 분들은 이제 RSS라고 거기 좌측 하단에 블로그에 막 나오잖아요. 그 RSS 피드를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RSS 애그리게이터 안에 집어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그 컨텐츠만, 혹은 내가 원하는 곳의 컨텐츠만 이렇게 개인 피드처럼 짜라락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곳들도 큐레이션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여기 뉴스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뉴스, 혹은 뭐 핸드폰을 들어가면은 그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바로 뉴스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큐레이션이거든요. 자기네 컨텐츠가 아니고 자기네 사이트에 오리지널하게 올라온 게 아닌데, 그거를, 혹은 자기네가 만든 컨텐츠가 아닌데 그걸 자기네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큐레이션이에요. 물론 이제
뭐 아웃링크를 통해서 그 사이트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트래픽은 다 네이버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웹사이트도 큐레이션을 대놓고 쓰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만 보기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네이버를 자기네 컨텐츠도 아닌데 이렇게 올린다 하면서 좀 뭐라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네이버를 쓰는 이유가 그 좀 편해서 그런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이제 검색 엔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검색을 하게 나면 거기에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검색한 키워드와 가장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컨텐츠들은 이거다 하면서 큐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뭐 소셜 커머스라고 불리던, 지금 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뭐 일반 쇼핑몰 탑커머스 사이트에서 할인되는 것들만 모아넣어서 이렇게 큐레이션 사이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이트들 혹은 자주 가는 사이트들 중에서 큐레이션을 쓰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닌데 지금에 와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큐레이션 서비스가 점점 더 필요한 이유는 컨텐츠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블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컨텐츠를 막 쓰면 사람들이 가끔 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뭐 5천만 인구가 블로그 하나씩 하면 그 중에서 좋은 컨텐츠도 있고 나쁜 컨텐츠도 있을 텐데 다 읽어보고 어떤 게 좋은지를 판단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그걸 누군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혹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 그쪽 분야 내용을 다 읽고 이 중에서 요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컨텐츠예요, 혹은 이번 주에는 요거가 제일 좋은 컨텐츠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 편리한 거죠.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을 AI가 대신 해준다 하는데 또 뭐 일전에 뭐 AI가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에틱스 문제도 꽤 많이 일어나 이 큐레이션에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거를 계속해서 강화해가지고 머신러닝으로 그쪽 얘기만 해주니까 반대쪽 얘기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정보의 홍수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혹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컨텐츠를 모아서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우리나라 인터넷 활용을 좀 제한한다 혹은 한국 인터넷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1인자의 자리를 뺏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편리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뭐 블로그를 만들건 유튜브를 만들건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나 이런 그 사이트들이 점점 더욱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기능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트래픽 얘기를 잠시 했는데 뭐 뉴스라고 하면 안 되지. 신문사들의 사이트가 있는데 이 신문사 사이트를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어. 광고도 너무 많이 붙고 너무 느리고 해가지고 여기를 잘 안 가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네이버가 큐레이션 해놓은 여기로 가서 글을 읽고 원하면 이제 여기로 가는 이런 식의, 이게 아웃링크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트래픽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작권 침해라기보다는 네이버가 신문사들이 가지고 갈 트래픽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독점이 강해지는 그런 게 있고, 그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는 큐레이션을 하면 그렇게 많은 데서 이제 읽은 다음에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그냥 링크만 달아놓으면 그 검색 엔진상에서 상위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찾은 컨텐츠 중에서 좋은 컨텐츠를 어느 정도 카피해서 내 사이트에 붙여놓고 이건 어디서 온 거고 이 내용은 어떤 거고 내 생각할 때 이게 왜 좋고 이런 식으로 좀 자신만의 컨텐츠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붙인 다음에 아래 링크로 그 오리지널 사이트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다 갖다 붙여놓기만 하잖아요. 물론 이제 네이버라든지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색 엔진에서는 그 중복 콘텐츠의 노출을 제한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온 거를 더 먼저 보여주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요즘은 더 크고 좀 트래픽이 많은 사이트가 나중에 똑같은 컨텐츠를 게재했더라도 걔네 거를 우선 순위로 매겨주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저작권 침해가 좀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큐레이션의 방식을 모르는 저작권 침해를 말씀드린 거고, 알면서도 그냥 대놓고 갖다 붙이는 사람도 꽤 많죠. 그런 거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든 거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지식인에만 봐도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유튜브에 페어 유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 안에서 허용이 되는 그 저작권 컨텐츠의 사용 방법이 있어요. 페어 유스라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것 중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컨텐츠만 별도로 필터링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컨텐츠는 제가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서 올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컨텐츠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동영상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페어유스도 있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법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아예 비슷해 보이면 그냥 다 업로드를 못하게 막잖아요. 근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점점 심해지면 일반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게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만 찾는 법무법인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기능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걸 알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무시하고 제공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분간해내느냐가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큐레이션 얘기였고요. 근데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앞으로 인스타그램 컨텐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뭐 먹는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하루에 어디 가거나 뭐 이런 거를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큐레이션 계정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몇만 팔로워까지 키우고 했었는데,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 계정을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 다른 업체의 계정들을 제가 대신 관리해주거나 이런 것만 했었어가지고 개인 계정을 운영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 정책이 훨씬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는. 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큐레이션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고만하실까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원래 큐레이션에도, 인스타그램에서 큐레이션도 방법이 있어요. 제가 쓸 때는 단순히 다운로드 해가지고 크레딧 한 다음에 그 계정명을 이렇게 썼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크레딧이 줘줬었는데, 이제는 요것만으로 저런 정책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저작권의 출처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두 번째는 밝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건 내게 아니고 저쪽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쓴 다음에 이제 그 사람 계정을 올려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허락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따 UGC 할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사업장에서 자기네 사업장에 와서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뭐 숙박을 하거나 한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해시태그로 올린 거를 뭐 리포스팅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허락을 안 받고 올리는 사례가 더 많아서 분명히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이 컨텐츠가 되게 멋있는데 너는 영어로만 썼다. 근데 내가 한국 사람들 팔로워가 많은 계정이 있는데 한국어로 네가 쓴 걸 번역해서 올려도 되겠냐, 그리고 사진도 내가 올려도 되겠냐, 너한테 크레딧을 줄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미리 받고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허락을 잘 안 받죠. 저도 허락받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미 큐레이션 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다시 큐레이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큐레이션 전문 계정들이 뭐 팔로워가 몇백만인 계정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큐레이션이 돼서 계정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거기는 컨텐츠들은 다 큐레이션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큐레이션해서 한 번도 저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거나 할까봐 이제, 그리고 향후에 정책이 바뀌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게 좀 중요한데, 페이스북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인데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분들을 못 봐서, 그 UGC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장이든 아니면 뭐 팔로워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컨텐츠를 이제 우리 사업이나 우리 계정에 관련해서 이제 올리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무슨 네이버 쇼핑 계정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서 구매하신 분이 인스타그램에 뭘 올렸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제 인스타그램에 다시 리포스트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오케이 하면 이제 올리는 거죠. 아니면 컨테스트 같은 걸 해가지고 자신의 계정에 뭐 우리 상품이 왜 좋은지를 한번 30초 동안 설명한 영상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붙이면 이제 그 중에서 위너를 뽑잖아요.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뽑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우리 계정에 올려야 되는데 그냥 맘대로 올리면 안 된다니까. 원래가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오케이 받으면 이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허락을 꼭 받아야 되고, 대신에 UGC는 컨텐츠가 사업자가 우리 상품 좋아요 라고 막 계속 얘기하면 사실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 올리는 컨텐츠를 이제 활용하는, 그걸 예전부터 많이 쓰긴 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컨텐츠 전략이 좀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비슷한 개념으로 샤웃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샤웃아웃은 리포스트를 해주긴 하는데 이건 돈 받고 해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니면은 서로 샤웃아웃을 해주던지.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계정을 키우는 전략 중 하나로 좀 많이 활용이 되긴 하지만 UGC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뭐 네 번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바뀌는 그런 전략에 포함하기는 좀 그래서 여기다 쓰진 않았어요. 근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제목을 거창하게 썼는데 주변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좀 너무 꼰대 같다 이런 식으로 재미없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꼭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우는 것 자체는 재미는 없어요. 계정이 다 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혜택이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인스타그램의 제재를 받지 않고 빨리 계정을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꼭 오늘 말씀드린 거 상기해 두셨다가 앞으로 정책이 바뀌거나 내 계정이 좀 제재가 많이 들어온다면 이래서 이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추천드린 세 가지 컨텐츠 방식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안 좋은 이야기만 써가지고 좀 마음이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자정작용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인스타그램이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전략도 수정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